병원에 애기들 다 키운 어머님 분들이 오실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첫 마디가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첫 마디요. 뭐 해야 돼요? 이 뭐 해야 돼요가 되게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근데 최근에 관심이 생겼다. 관심이 생길 만한 어떤 급박성이 느껴져서 이제 낯선 피부과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맥락이 다 그 한마디에 담겨 있긴 하죠. 그래서 뭐랄까 되게 브로드한 질문이잖아요. 뭐 해야 돼요 하면은 해야 될 거 엄청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하나씩 좀 설명드리고, 거기서 또 뭐 사정이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좀 추천을 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뭐 해야 돼요 하면 아까 원장님도 말했지만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 다 하면 1000만 원 넘어가잖아요. 아우 뭐 더 넘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네. 거는 어떤 게 있으세요? 이게 근데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가장 먼저는 사실 사람마다 다른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서 좀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거를 추천드리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쉬운 것이고, 예방을 하는 방법은 의사가 아닌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집에서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해오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100세 인생에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 보습 잘 해주시고, 바깥에 30분 이상 노출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 꼭 잘 발라주시고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갖고 있는 수분 보유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습이 사실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습제를 썼는데도 건조함이 지속된다거나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들면 전에 말씀드렸던 바세린 같은 계열의 화장품을 사용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잘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령 안 해오신 상태에서 피부과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사실 병원에 오셔서 추천드리는 시점에서는 사실 홈케어 부분까지 제가 다 설명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영상에서 미리미리 찾아보시고 집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잘 해본 다음에 이런 의학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오늘도 제가 여러분이 귀에 눈에 쏙쏙 와닿을 수 있게 강사님처럼 실판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륨입니다. 볼륨이라 하니까 조금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2030 더 나아가서 40까지는 얼굴에 살이 빠지거나 잃는다는 느낌이 덜 드실 수도 있어서, 이때 안티에이징을 한다면 우리가 리프팅을 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접근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늘 얼굴을 풍선에 비유를 드린 편이고, 풍선이 있으면은 이제 바깥에 풍선 껍질도 있지만 안쪽에 풍선을 채워주고 있는 바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푸수수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풍선 자체가 쪼글쪼글쪼그라듭니다. 쪼글쪼글쪼그라들면은 이 밖에 있는 껍질을 막 펴주려고 해도 안 돼요. 안에 채워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볼륨을 채워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얼굴로 봤었을 때 팔자 주름, 마리오네트 주름, 턱라인 처짐, 아래쪽 이중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런 주름이 있다고 리프팅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울세라가 유명하대요 원장님, 울세라 저 몇 샷 하세요? 라고 많이들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보고 오시긴 하지만, 일단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바람을 먼저 넣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볼륨이 중요하다, 5060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볼륨을 채워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필러도 있고, 콜라겐 부스터류도 요새 많이 받습니다. 저는 뭐 다른 장인을 만나다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필러를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의사 인데, 아무래도 이 소비자분들이 최종 결정권자고 그런 거부감을 또 이겨내기 어렵다 보니까 다른 옵션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긴 하거든요. 필러로서 채우는 방법도 있고 콜라겐 부스터로서 채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부스터 위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스컬트라와 레디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굴 살이 전반적으로 좀 없고 볼륨이 좀 꺼졌고 전반적으로 주름이 나타났다 하는 분들은 우선 채워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채워주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필러와 콜라겐 부스터가 있다. 근데 즉각적으로 채워주는 그런 우선순위로 따지자면은 필러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레디어스, 그 다음이 스컬트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장 오늘 와서 끝장을 보겠어, 바로 어떤 변화를 원해 하는 분들은 이 앞쪽으로 가셔야 되고, 나는 당장 안 좋아져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내 모습에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게 좋아, 볼륨이 좀 자연스럽게 차오르면 좋겠어 하면은 반대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격에 있는 레디어스를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긴 해요. 조금씩 바로 차오르는 부분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피부결이나 개선을 일으키는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이걸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정답인 건 아니고
아니고 각 병원별로 잘하는 부분을 잘 받으면 저는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나 성향과 잘 맞아야 되니까 잘 하시는 원장님들 병원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제품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볼륨을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리프팅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채워주고 나야 이 껍데기를 쫙 당겨주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물론 볼륨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리프팅을 해도 되는데 일단은 볼륨 다음이 리프팅인 거고, 요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죠? 뭐 울세라, 써마지, 소프웨이브, 티타늄 등등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는 피부의 깊이라는 느낌에서 먼저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부층이 있으면 사람마다 이 깊이가 다르고 얼굴 안에서의 부위마다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얕은 부위의 피부, 좀 깊은 부위의 피부, 근육층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얕은 부위의 피부는 얕게 들어간 에너지를 써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고주파 리프팅 혹은 소프웨이브가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술로 따지면 써마지, 소프웨이브를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중간층의 피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초음파 리프팅이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표 주자가 울세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투자해서 피부 밑층에 우리가 엉덩이를 막 운동해서 힙업을 시키면 그 부분도 이제 리프팅이 되잖아요. 그런 방식의 근육 리프팅을 시켜주는 장비가 있는데 그게 엠페이스라는 장비예요. 그래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얇은 편이 많다 보니까 얕은 순을 좀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소프웨이브와 써마지 중에서 조금 더 나는 피부에 접근 같은 방식으로 당장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노화 예방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 써마지가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즉각적인 변화를 좀 더 체감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아픈 거를 조금 잘 참아 하면은 소프웨이브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둘 다 같이 받아도 좋고요. 그리고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부층이 두꺼운 분들한테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거나 남성분들한테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이런 팔자 위나 심부볼 위나 이중턱처럼 얇은 분들도 피부가 더 두꺼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울세라를 100샷에서 2, 300샷 정도 낮은 샷으로 같이 받는 거는 볼 꺼짐이나 그런 부작용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메인으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울세라는 보조요법으로 같이 받으면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은 울세라를 좀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병행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엠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젊은 분, 나이 드신 분 누구나 받아도 좋은 시술이긴 한데, 뭐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으로 잡고 메인으로 잡았을 때 다른 부분에서도 조금 받아보고 싶다, 여유가 있다, 관심이 간다 하는 경우에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약간의 다운타임까지는 아니면 붓기나 자국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없으면서 아픈 것도 받기 싫고 조금 은은하게 덜고 싶은데 좀 꾸준히 하는 걸 원한다, 그랬을 때 엠페이스만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륨이 1순위고 그 다음에 리프팅을 한다 했었을 때 깊이별로 이런 추천이 가능하고, 얕은 거, 중간 거, 근육층이 있는데 피부 타입별로 조금 메인 추천이 달라진다. 메인 시술도 있지만 층별로 병합을 했었을 때 조금 더 좋은 효과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과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실 리프팅, 즉각적으로 좀 올려주는 부분이나 아니면 아예 성형외과적으로 당겨주는 거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피부과를 메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언급을 드리진 않았는데, 당연히 실 리프팅이나 거상도 충분히 좋고 잘 받으면 의미가 있는 시술인데, 아무래도 침습도나 다운타임 부분이 증가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레이저 리프팅, 실 리프팅, 거상 순으로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순서라 보시면 되고, 역으로 거상을 하면 아무래도 며칠 동안의 그런 다운타임은 각오하셔야 되고, 어떤 수술 자국이나 붉은기 같은 게 좀 남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하면 되긴 하는데, 정말 내가 처짐이 심하다 이런 부분에는 이런 레이저 리프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유튜브를 보시고 병원이나 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생기신 상태에서 이런 게 아예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치가 되게 크신 상태에서 오셔서 이런 울세라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저는 약간 난감해지는 게, 이런 레이저 리프팅이 거상 같은 수술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당연히 지금 부분에서 더 나아지게 만들고 예방도 해주고 받았을 때 어떤 기쁨이나 효과는 충분히 있지만, 그것들이 이게 완전히 흘러내린 얼굴을 당겨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거상 쪽으로 가긴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한계를 물론 잘 설명드리고 있고, 그런 한계 속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풍선 껍질, 피부 결입니다. 피부결도 어쨌거나 탄력이나 수분감이 떨어지거나 콜라겐이 떨어지면서 잔주름이나 좀 푸석푸석함, 건조함이 나타나게 되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킨 부스터,
얼굴에 각종 주사를 놔서 좋은 성분들, 우리 좋은 화장품을 바르는 것처럼 그런 성분을 직접 주사로 넣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시고요. 저는 요즘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게 일단 요거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스킨 보톡스를 많이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HADM, 리투오나 셀르디엠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에 놓았을 때 근육이 조금씩 수축되는 이 힘을 빼줘요. 그러다 보니까 주름들이 더 깊어지는 걸 예방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좀 조절해줘서 남녀노소 누가 봐도 팔방 미인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내가 딱 하나의 시술만 평생 받겠다 하면은 반년에 한 번씩 얼굴 전체 스킨 보톡스 하는 거는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리투오나 셀르디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존하는 이런 스킨 부스터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다른 것들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체감적인 부분에서 제가 직접 받고 저희 부모님들한테 해드렸을 때 얘네들만큼의 어떤 건조함 개선이나 피부결 개선이나 잔주름 개선을 만들어낸 거는 아직 못 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임밸류 자체는 막 리쥬란이나 이런 게 더 유명하긴 한데 저는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계속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믿고 오셔서 받는 추천 시술로서는 이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있긴 해요. 그래서 피부결의 개선에 있어서 스킨 부스터를 받는데 보톡스랑 리투오 셀르디엠을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제 얼굴 전체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은 약간 부분이지만 또 공통적으로 노화가 일어나는 부분, 그래서 요 같은 경우를 좀 메인으로 추천드리는데 사람에 따라서 고민이 크신 경우에 좀 추천드리는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가, 두 번째는 입가, 세 번째는 손등 혹은 목입니다. 눈가, 입가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눈가, 입가는 다른 쪽의 근육과 다르게 이렇게 둘레의 근이 동그랗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매일매일 수축하고 하다 보면은 360도 따라서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었음을 가장 먼저 느끼는 부분이 눈가와 입가긴 하거든요. 보통 막 30대 중반, 후반 여성분들이 20대 여성분들과 딱 비교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똑같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어떤 표정을 짓거나 했었을 때 약간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것을 의식적인 건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딱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눈가 쪽과 입가 쪽의 주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피부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도와주고 있냐, 두 가지 다 보톡스로 어느 정도 근육의 톤을 조절해서 약간은 펴주고 더 악화되는 건 막아주는데, 맞아요,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얘네 이쪽 부위에 보톡스가 너무 세게 들어가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거나 말하고 먹고 마시는데 어색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약하게 진행해야 되고, 그래서 스킨 보톡스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리투오나 셀르디엠을 이 부분에 진행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 눈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리쥬란도 예방하는 데 되게 괜찮긴 합니다. 입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볼륨이 꺼지면서 50대 60대 때 약간 합주기처럼 오물오물하는 그런 입술이 되고 고양이 주름처럼 이런 세로 선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추천드렸던 레디어스도 되게 괜찮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눈가, 입가도 은근히 많이 신경 쓰여야 하는 부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 개선이 필요하고 보톡스나 리투오 셀르디엠, 레디어스를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등이나 목도 우리가 나이 듦이 좀 느껴지는 부위이긴 하거든요. 이게 점점 피부과 시술이 대중화가 돼 가고 있으면서 이 얼굴에 대해서는 관심도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높아진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봤었을 때 어느 정도 나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목과 손등이긴 하거든요. 목 같은 경우는, 얼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관리되는데 목에 노화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으면 약간의 그게 이질적인 요소를 주기도 하면서 오히려 이게 미스매치가 되면 여기가 잘 관리받은 그런 보람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이거를 더 팔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그냥 팩트만 놓고 봤었을 때 목도 노화 관리를 같이 해주면 좋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보습이나 선크림, 자외선 차단 같은 부분도 목도 늘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목 같은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주름, 세로주름인데 사실 가로주름은 어릴 때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도 좀 있거든요. 있는 부분을 묽은 필러를 통해서 좀 채워줄 수 있지만 사람을 좀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건 세로주름이고, 막 이렇게 들었을 때 돌렸을 때 이 피부 조직이 탄탄하게 올라가지 않고 쭉 늘어지면서 칠면조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런 부분이 이제 노화를 드러내는 요소거든요. 요거는 어떤 정형화된 레지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많이들 추천드리는 게 레이저 리프팅을 이쪽에도 할 수가 있고, 보톡스로서 근육 긴장도를 좀 잡아서 관리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스킨 부스터를 쓸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많이 추천드리는 방식은 가장 얇은 깊이의 울세라
혹은 또는 소프웨이브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레디어스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에 전반적으로 힘이 없고 탄력이 없고 처지는 부분을 약간 자연스럽게 볼륨을 깔아주면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라고 보면 되고,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가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하고 싶어 하면은 보톡스부터 목 쪽에 시작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미 5060인데 목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은 얘네들의 도움을 같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손등도 비슷해요. 손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지만 안쪽에 있는 뽀송뽀송한 스펀지 같은 진피층이 빠지면서 헐렁헐렁 이제 가죽만 남는 케이스인데, 그럼 안에 뽀송뽀송 스펀지 역할을 할 조직을 같이 채워줘야겠죠. 손등 같은 경우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볼륨의 측면에서 같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도 레디어스를 많이 추천드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레디어스 언급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들 중에서 볼륨이 필요한데 약간의 결계선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같이 잡아줄 수 있는 부분이 레디어스다 보니까 중년분이 오셨을 때는 좀 자주 추천드리는 스킨 부스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강을 해봤는데요. 어쨌거나 풍선의 얼굴을 비유해서 바람이 빠지는 게 많기 때문에 볼륨을 채워주는 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리프팅보다 사실 먼저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리프팅과 피부결 관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얼굴 전체적인 부분 말고 부분적으로 봤을 때 눈가나 입가, 손등, 목에 노화 요소가 따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 쓰인 거는 좀 개인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면 이렇게 좀 해결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거나 결국 내면의 멋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택시를 타고 병원에 출근했는데 이 손 자체가 핸들에 2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는 크락션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옆에 차가 조금만 뭐 한다 싶으면 뺑 하고 조금만 뺑 하고 이렇게 싹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가끔씩 육두로도 뭔가를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이제 뒤에 앉아서 아침에 편안하게 병원 일을 생각하면서 출근하고 싶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요소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사람의 품격이나 아우라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늘 느끼고,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 오는 사람의 품격도 있겠지만 결국 내면이 더 중요하고, 내면에서 어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설령 부족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에너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병행이 되고, 병행이 되면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연스럽게 좀 커버가 된다. 그런 분들은 어떤 표정이나 몸짓, 행동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거기서 이미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좋은 구석이 많다고 저는 느끼긴 하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서 이런 외적인 아비투스를 같이 챙겨주시면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트렌드 자체가 나 막 뭐 했어, 짠 변했어, 이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에서 베스트인 나, 천천히 노화가 돼가지만 거기서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나의 추구미가 트렌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셨을 때도 또 그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원장님 뭐 효과 좀 없어도 되니까 자연스럽게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그런 트렌드와 맞닿아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괜찮습니다. 받았을 때 어떤 부작용적인 요소도 당연히 뭐 100개, 1000개, 10,000개 하면은 자잘하게 몇 개는 생길 수 있겠지만 다 가역적으로 회복 가능한 부분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5060이고 원장님 뭐 해야 돼요? 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나에서 최선의 나를 유지하면서 노화가 돼가는 데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 대략 또 가정의 달이랑 비슷한 시점일 것 같긴 한데, 5060 분들이 이 영상을 직접 보고 이런 걸 아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저도 이제 5060 부모님을 갖고 있는 아들로서 오시면은 해드리는 시술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말은 안 하셔도 막상 해드리고 하면은 저한테 고맙다는 안 해도 어디 가서 또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 해서 도와줬다 하고, 또 은근히 그런 좋아지는 요소가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나 동료분들이 많이 또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뿌듯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자녀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 하면 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부모님께 또 선사해드리면은 여러분 자녀 앞에서는 고맙다는 말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은 되게 감사하고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이게 내가 직접 받는 것도 기쁜 거지만 남들한테 베풀 때 또 그 기쁨은 더 배가 되는 법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하원장 강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